기독교 전례에 따른 한국사의 개화 1장 기독교의 전례에 따른 한국사의 개화. 머리말. 기독교는 19세기 말에 서세 동점의 역사와 더불어 한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안으로 정치, 경제, 사회를 이루는 분야에 있어서 아직 외세를 맞이할 준비가 공고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 나라는 자주화와 개화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외세를 적절히 통제해 자기 체질화시키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외래 문화의 수용을 통한 개화와 함께 주체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자주화, 개화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한국이 문호를 개방했을 때 일본과 청은 정치 경제면에 진출을 꾀했습니다. 구미 각국에서는 선교사 파견을 먼저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측이 종교적 측면이 아닌 교육 개화의 측면에서 이들의 입국을 환영하고 있음이 주목되는 점이지만, 선교사들은 한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교에 앞서 의료와 교육 부문을 통해 그들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게 기독교의 전례와 한국의 개화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한국의 개화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최근 기독교를 중심한 민족운동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그 작업을 위하여 10쪽입니다. 초기 기독교계 신문을 열람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의 전통사회와 어떻게 접촉하고 있었는가를 어렴풋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민족의식과 민족운동에 접근해보려는 노력이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당시 기록과 주장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기독교의 전례. 기독교를 한국에 전파시키려는 노력은 상당 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32년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의 독일 구출라프 목사의 내한과 1866년 스코틀랜드 출신 토마스 목사의 순교는 그러한 대표적 예였습니다. 이들이 모두 신교 특유의 성서 지상의 이념을 체득하여 가는 곳마다 성서를 보고하려고 한 노력은 천주교의 경영와는 퍽 대조적인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장애를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세국 정책으로 그 시료를 거두기 어렵게 되자 한국 주변 지역까지 와 있던 선교사들은 성서 번역과 그 보급을 통해 한국의 선교를 실현하려고 그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실천한 자들로서 알렉산더 윌리엄슨 목사의 뒤를 이어 만주 방면에서 한국 전도를 위하여 들어간 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안 매부관으로 알려진 로스 목사와 맥킨타이어 목사였습니다. 이들은 서상윤 등의 한국인 청년 신자들의 도움으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서가 중국에서 번역 인쇄된 것이 1882년이었습니다. 뒤이어 대형 성소공회는 로스 목사가 번역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1884년에, 신약전서를 1887년에 각각 간행했습니다. 만주를 중심한 이러한 일련의 성서 번역 사업과 함께 우리는 이와 같은 노력이 일본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가들이 이수정이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 청년이 일본에 건너가 기독교를 알게 되고 세례를 받았으며, 이때가 1883년 4월입니다. 그 이듬해에는 한문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대본으로 하여 신약전서 마가복음 은혜라는 표제의 한글판 마가복음을 번역한 사실이 곧 그것입니다. 만주와 일본에서 이러한 성서 번역 사업이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 기독교 선교의 앞날을 예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서의 번역과 보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선교의 앞날에 큰 전망이 있으리라는 기대는 선교사가 이 땅에 오면서부터 현실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번역된 성서를 보고하는 소위 매서인들을 통하여 이미 한국 민족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었고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땅에 발을 처음 내딛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근로된 성경을 들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씨를 뿌리러 갔으나 오히려 추수하기에 바쁘다는 초기 선교사의 고백이나 사경이라는 성경 연구 활동을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 성서의 다량 복음, 성서의 권위와 그 가치에 대한 기본 확신 등의 일련의 사실들이 이런 기대들에 대한 시련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기독교에 대해 소극적인 문으로 개방하게 된 것은 병자수호조약과 한미통상수호조약 이후에 서양 제후에 대한 수호조약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조약에 따라 주한미국 초대공사 푸트의 내한이 1883년 4월에 이루어졌고 공사관 공회의 자격으로 선교사 알렌이 그 이듬해 1884년 9월에 내한하였고 1885년 4월에 가서 이 땅에 처음으로 언더우드, 아펜셀라 등의 선교사를 맞이하면서 엿볼 수 있는데 특히 1887년부터 효력이 발생된 한불 한국과 불란서 조약의 교회 두 자의 삽입은 한국에서의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는 중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렌이 갑신정변 때 그의 뛰어난 서양 의술로 민비의 측근 민영익을 사경에서 구출한 것은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의 기독교가 의료 선교사의 시술로 하여 왕실과 가까운 유대를 맺고 포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선교 초기부터 기독교가 국가적 비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천주교가 이 땅에서 국가적인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에 비하면 대조적이라고 의한 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처럼 선교 초기에 있어서 왕실과 깊은 관련을 가졌다는 것은 후일 한국 민족운동에서 보여준 기독교의 역할을 이해하는 한 실마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선교사 입국이 당시 개화 독립화 정치가들의 이해와 도움에 크게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수 세력에 연결되어 그들이 첫 선교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고 이 점이 후일 개화와 국권수 자주라는 이중적인 시대 요청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한 기현이 되었음직도 합니다. 11쪽까지 했습니다.